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쓰레기 매립지 하면 혐오시설로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이 쓰레기 매립지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아름다운 환경 생태공원으로 변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수도권 매립지인데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하고 아름다운 환경 생태공원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이재현 사장님 모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인터뷰에 앞서서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 이재현입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바로 여러분 시청자분들과 그 2,500만 수도권 시민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또 남긴 것들이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곳입니다. 제가 취임 이제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이곳에 취임하기 전에 비해서 막상 취임을 해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2,500만의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수도권 매립지로 와서 적정하게 처리되는 그러한 부분을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악취부터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5배나 되는 곳이지만 최대 규모이지만 가장 세계에서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매립만 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자원화를 할까 자원화까지 고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버린 쓰레기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안정화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원화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매립의 좀 더 높은 과학화뿐만이 아니라 이 자원화율을 높여서 우리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 매립된 곳에 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립 후에 이 용도가 테마파크랄지 조성이 돼서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 또한 이 인근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도권 매립지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쓰레기를 버리는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무엇보다도 쓰레기 하면 생각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이거든요. 악취가 나지 않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 쓰레기를 매립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쓰레기를 매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당연히 쓰레기가 썩기 때문에 그 썩은 그 매립 가스를 어떻게 포집해서 그 부분을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발전 설비를 설치를 해서 이 발전으로 자원화하게끔까지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침출수, 이 썩은 물처럼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침출수를 또 얼마나 안정화 처리하느냐, 그것의 역할을 두고 있는 게 첫 번째 이 목적입니다. 질문하셨다시피 단순하게 이 쓰레기 매립된 것을 어떻게 자원할 것이냐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가지고 가령 생활 쓰레기를 고형 폐기물로 해서 연료화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하수 처리장에 처리되고 나면 이 찌꺼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슬러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슬러지를 이 바다에 옛날에는
해양 투기를 했습니다만 국제 협약에 의해서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곳에 가져와서 또한 연료를 만든다랄지 복토제로 만드는 자원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또 이것도 고칫덩어리 아닙니까? 네, 그죠. 은폐수를 이 중간 처리 업체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퇴비화하고 액비화하지만 남은 국물들이 있습니다. 이 국물들을 이리 가져와서 그 부분을 가스화해서 이것도 자원화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자원화 시설들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1매립장은 이미 매립이 끝났습니다. 네. 이 매립장이 매립 끝난 후에 지금 현재 36홀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곳에. 그리고 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이 골프뿐만이 아니라 수영장과 승마장을 이곳에 설치를 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스포츠 시설이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테마파크 공원으로도 일종의 환경 명소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9월 되면은 항상 국화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년 경우에 220만 시민들이 대거 오셨었는데 금년에도 가을 꽃밭을 조성을 해서 그 개방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쓰레기 매립뿐만이 아니라 자원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남기게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시설을 활용을 해서 테마파크가 조성이 하고 그 다음에 꽃밭길 조성을 등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환경 명소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네, 하시는 일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쓰레기가 에너지가 된다. 참 재밌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공사에서 기술들도 많이 개발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네, 모두 놀라실 겁니다. 이러한 거대한 쓰레기를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매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원화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공사 직원들이 연구개발팀이 그러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를 매립을 해서 그것을 포집해서 발전시설로 그 발전량이 의정부시 전체에 공급 활용된 전기량이 됩니다. 네, 그러한 포집해서 가져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준비해 왔고 또한 침수수 처리장도 지금 방류되는 기준을 보면은 기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경수에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모두 우리 공사 직원들이 땀과 노력을 통해서 일궈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과제가 200건이 넘고요. 또한 국내외 특허, 신기술 인증받은 것만 해도 60건이나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실적을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자원화율을 높여가면서 가령 건설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기술이랄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침수수를 처리해서 이제 바다로 방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아예 방류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바이오 리액터, 약간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네. 쓰레기가 빨리 분해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침수수를 재순환해서 더 분해되게 하게끔 하고 또한 그것을 아주 더 깨끗하게 물을 해서 수돗물을 지금 비싸게 발전시설에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비싼 수돗물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그 물을 침수수 방류하지 않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재이용하게 되는 기술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더 확충을 좀 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또한 이 건설 폐기물이 전체 여기에 들어오는 쓰레기 양의 무려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지금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태울 수 있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선별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단순한 매립이 아니라 자원화율을 높여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공사 직원들이 좀 더 땀과 노력을 더 할 테니까 좀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쓰레기가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원화가 된다. 참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폐자원 에너지타운 구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여기에 들어온 쓰레기 양 중에 전체적으로 24%나 자원화되고 있다는 것은 모르셨을 겁니다. 네. 저도 그 취임하기 전에는 매입 관리를 세계적인 규모에서 잘 관리하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왔는데 무려 24%나 지금 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구상을 직원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5년 후 2020년까지는 자원화율을 86%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큰 양이네요. 네네. 그게 바로 이제 환경 에너지 타운이라고 이렇게 총칭해서 부르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생활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사실 가연성 폐기물이 즉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SRF라고 이렇게 고체 연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분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태안 화력발전소에 그곳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본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생활 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고체 연료로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원화 시설들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매립가스를 지금 발전 설비에 발전할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도시가스랄지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수 처리장의 그 찌꺼기, 이 슬러치를 자원화하는 시설들이 그 세 가지 형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체 연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을 할 때는 쓰레기를 묻고 그 다음에 그 흙을 사서 복토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 덮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슬러지를 자원화해서 복토제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슬러지가 쓰레기로서 매립이 되는 부분을 쓰레기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복토제로 활용화 된다면은 흙을 아낄 수도 있고 쓰레기를 더 매립량을 더 늘릴 수 있는 효과도 있죠. 이럴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음식물 폐기물, 이 음폐수를 바이오가스화해서 이 부분을 자원화 시설의 발전 설비로 시스템을 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전기 사용량을 자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비상 발전도 굉장히 준비를 좀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전기가 갑자기 멈추게 된다면은 네. 자원화 설비들이 중단을 해서 많은 환경 문제를 낳을 수도 있고 원활한 그 쓰레기 처리가 자원화가 좀 처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상 발전용으로도 이런 부분을 그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폐기물의 많은 양도 자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들어오는 다양한 분야의 쓰레기들이 많이 자원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렇게 만든 기술들은 해외에서도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네, 그 2000년만 해도 해외에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불과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만 작년에는 4,227명 많이 정도 늘으셨네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세계적인 규모로가 어떻게 이렇게 위생 매립을 할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선진국까지도 와서 굉장히 놀라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 OECD의 한국 환경 성과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도권 매립지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 좋은 평가를 할 정도로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매립지 내에서 자원화하고 과학 매립을 어떻게 과학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을 이곳에만 적용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외에 수출하는 데에 환경 산업에 그 해외 수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6개 국가하고 그 MOU 체결을 했고 20건 이상의 그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스리랑카랄지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ODA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곳에서는 이러한 과학적인 매립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아예 타당성 조사와 계획을 할 때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자문하고 컨설팅하고 직접적으로 설계에도 참여를 해서 그것을 우리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그 민간 영역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 가는 데 있어서 많은 환경 사업을 하는데 매립의 매립 기술을 적용을 해서 수익 사업을 올리고 싶다 했을 경우에 우리 기술들, 우리 직원들이 일궈놓은 이 세계적인 기술들을 적용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CDM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CDM 사업이라고 해서 이 저개발 국가에 가서 이러한 기술과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그 매립가스를 가령 자원화했다 하면은 그런 부분이 그 배출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 공사에서 2007년부터 직접적으로 그 CDM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560만 톤이나 됩니다. 이 560만 톤이 전부 돈입니다. 그래서 국제 배출권 거래하는 그 시장에 내다 판매할 수도 있고 또한 국내에서도 금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도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또 팔아서 수익으로 좀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CDM 사업과 같은 그러한 해외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더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늘 오면서 놀랬던 게 냄새가 별로 안 난다는 점이었어요. 네, 예전에 대표적 쓰레기장이었던 난지도는 좀 냄새가 좀 심했잖아요. 네. 네, 오폐수도 많고 가스도 나올 텐데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안 나죠? 네. 난지도 이후에 여기 와서도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주민분들에게 그 악취도 피해를 줬던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혹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쓰레기 매립장이야 할 정도로 악취가 전혀 없습니다. 뒤로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네. 처음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쓰레기를 차에서 불었을 때에 매립을 할 때에 약 한 15cm의 두께로 쫙 깔게 됩니다. 이 깔 때 물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직원들의 그 특허를 받아놓은 이 탈취와 이 살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처음부터 악취가 안 나오게끔 하고요. 그 부분을 15cm 정도의 쓰레기가 일종의 셀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하게 되면 바로 또 얇은 흙으로 이게 묻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일일 복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전체적으로 또 두꺼운 흙을 이렇게 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안에서 쓰레기가 섞게 되면은 이것을
음압이라고 해서 저쪽에서 강제적으로 이 빨아들이는 이 가스를 빨아들이는 장치가 있어서 이 가스 배관을 타고 그 악취와 함께 이 메탄가스가 모두 한 곳으로 포집하게 됩니다. 포집하게 돼서 그 부분이 이제 터빈을 돌리게 돼서 이제 발전 설비까지 이제 돌리게 되는 그러한 원리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악취를 전혀 막게 되는데 2011년과 12년에 또한 이러한 그 노후화된 그 포집 배관망을 모두 교체를 해서 지금 최대한 악취가 안 나오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이 그 제로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매립지가 이렇게 넓지만 이 매립지 요소에 그 대기 오염 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22개소나 갖고 있고 또한 악취 그 센서가 부착된 그 시스템이 13개소의 또 요소에 그 취약지구에 있고 또한 여기에 주민분들이 먼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네. 주민 감시 그 냄새 모니터링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분이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매일매일 순찰을 하면서 어디에 악취 취약지구를 그분들이 잘 알고 그분들은 냄새를부터 맡으면은 이것은 매립장에서 난 거다. 아니면은 매립장 밖에서 화학물질 사용하는 곳에서 나온 거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그랬으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그 분석을 해가지고 행여라도 만일에 그 나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그래 사전적, 사후적 이런 모니터링까지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한 아까 제가 얘기한 22개소와 13개소의 모니터링 감시 시스템이 한 곳에서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어디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좀 냄새가 있게 되면 그 수치가 보이고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출동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없는 매립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위해서 몇 단계의 노력도 하시고 주민분들의 노력이 같이 더해져서 이렇게 냄새가 안 났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좀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날림먼지라고 있죠. 네. 청소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악취와 비교해 좀 관리가 힘든가요? 이것은 하여튼 들어올 때 매립지로 들어올 때 시내 또 도로 통해서 이 매립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흩날리는 먼지랄지 악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들어와서 이 안에서 그런 흩날리는 먼지랄지 악취, 청소차의 악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쓰레기 매립장에 그것을 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내려올 때에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기술적으로 발달이 된 세륜 세차 시설을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한 속도를 많이 내게 되면 아무래도 비상먼지가 흩날리기 때문에 20km 이내로 제한을 해서 운행을 하게끔 네. 운전 교육도 시키고 또한 그걸 어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페널티를 좀 부과를 해서 제재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매립지 안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립지 들어오기 이전에 도로에서 이제 그런 차량이 이제 과속을 한다랄지 하기 때문에 네. 관련 지자체랑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종전에는 쓰레기 전용 차도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드림파크로라고 이름 붙여졌었는데 청소차 전용 차량이 때는 관리가 됐었는데 사실 전체 그 시민에게도 그 이용이 용이하게끔 도로를 이제 개방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 이용하는 차량 중에서 보면은 불과 10% 미만 차량만 쓰레기 차이입니다.
근데 나머지 차량은 전부 일반 차량인데 네. 어쨌든 그것이 쓰레기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도로 관리를 위해서 도로를 뭐 살수로 한다랄지 거기에 비산먼지가 흩날리는 부분을 청소를 잘 해서 처리한다랄지 그런 부분은 지자체와 저희들이 이제 협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메리지 밖에 있는 차량들이 가령 민간 뭐 건설 업계랄지 폐기물 처리 업계랄지 또한 여기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차량이 또 그것을 좀 많이 좀그 악취랄지 흩날림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이 이제 매립지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이렇게 오인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여기에 그 상생협력을 저희들하고 같이 회의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한층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앞으로도 더 관리를 잘 해주실 거란 믿음이 가는데요. 사실 수도권 매립지가 극적으로 향후 최소 10년 이상 사용하기로 결정돼서 드렸던 질문이에요. 네,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이관 문제 때문인데요. 어떻게 진행돼 갑니까? 네, 이미 이 매립장까지는 2018년 초까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매립장인데 3매립장 중에서 3-1 공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약 한 100만 평 그 이상이 되는 그러한 3-1 매립장을 조속히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사용이 되면은 최소한 2025년까지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사자 협의체에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2025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 매립지에 들어온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가 이제 후속 조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3매립장 할 때는 3매립장에 좀 더 나은 그 매립지를 과학화하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쓸 거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쓰레기를 성상별로 저희들이 자원화율을 높여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그 촉진 법률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단순 매립보다는 자원화율을 대폭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첫 시험대가 이 매립지가 수도권 매립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순환 사회의 첫 모델로서 저희들이 자리매김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환경도 보존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행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 지역사회에서도 발전이 되게 하는 즉 환경과 경제,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네. 통합의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즉 지속가능 발전의 21세기형 지속가능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축의 하나가 이 부분은 향후에 2025년 이내에 매립지가 아니라 또 자원순환 사회의 모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 명소로서 환경적으로 관광, 그 다음에 리조트,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이 될 수 있는 환경 명소로도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수도권 매립지 하면 가을 축제, 가을 국화철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 문제로 올해부터 더 이상 국화축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 재개하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부임했을 때 사실상 쓰레기가 최근에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악취랄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은 주는데 지출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단기 연도로 본다면은 재정 적자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행사 비용은 굉장히 줄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던 이 국화 축제를 안 하는 걸로 그 내부 결심을 좀 해놨던데 그것을 부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서 많은 그 피해를 받으신 주민분들이랄지 또한 이게 매립지는 또 한편으로 악취 없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매립지를 또 홍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저와 함께 검토를 해보니까 종전에는 너무 큰 축제 중심으로 됐지만은 이 환경과 즉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테마형으로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전과는 다른 좀 내실 있는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이 메리지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화뿐만이 아니라 가을꽃을 다양하게 조성을 해서 종전에는 행사에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확성기를 통해서 들리는 음악 소리랄지 이러한 소리보다도 가족들이 제잘거리면서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아름다운 공간으로 금년에 바꿔볼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매립지 위에 조성된 이 골프장도 하루 정도는 이게 매립지 위에 이 골프장이 이렇게 잘 건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구나. 골프를 치시는 분은 와서 골프 치면서 느꼈겠지만은 치시지 않은 일반 시민은 못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루 정도는 매립지 위에 이렇게 조성될 수도 있구나.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교육이 되고 해서 어쨌든 이런 행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의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각종 스포츠 시설, 체육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많이 다양화해서 활성화해서 주민과 이 국가공사, 즉 국가와 지방이 함께 어울려져서 이런 프로그램이 함께 갈 수 있는 일종의 나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국화축제가 여전히 그래도 열린다고 하니까 많은 가족분들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환경TV 시청자분들과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TV 그 시청자 여러분, 많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매립지입니다. 수도권에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가장 귀한 땅일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귀할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 그리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땅입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 직원들과 저와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 즉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이곳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의 노력이 저희 공사 직원만으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3개 시도의 지자체에 속한 국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2,500만 시민들의 마지막 폐기물이 처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은 저희 매립지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집에서 쓰레기량을 줄여둔다랄지 또한 분리수거를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을 해주신다면은 이 땅은 더 오랫동안 고귀한 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수도권 매립지가 이 수도권에서 보다 더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국민들이 호응하는 그러한 환경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미래의 환경복원의 메카로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지의 기능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가운데 자연성을 회복하고 우리 주변 생활 속의 일상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아름다운 생태공원 드림파크.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 명소로 자리 잡길 바라봅니다. 환경 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